25번 문제부터 봅니다.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느라 3년 내에, 이 3년 자주 나오죠. 1년으로 이제 바꿔서 많이 틀린 집으로 내는데 3년 꼭 알아두고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적 회복 허가제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었다가 그래서 이제 상실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복 허가를 받아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상실했다든가 그런 경우 이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3번 법무부 장관은 그것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하가 국적 회복 허가 또는 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적. 그래서 이제 취소제도. 특별히 이제 취소권 행사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합헌 결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헌법의 이임에 따라 이제 국적법이 제정되는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자 법률사항이 아니라 요게 이제 헌법사항입니다. 헌법사항. 그 법률사항 그 부분이 틀렸어요. 이게 이제 헌법사항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거기 해설에 보면 그 해설의 둘째 줄 있죠. 국적은 국가의 생존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 상실 사유인 것이다. 그 문장 알아두고, 그 다음에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나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는 헌법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자, 헌법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26번 국적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한은 대한민국에서 추정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추정. 간주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추정. 간주하고 여러분 이제 추정하고 그 의미가 달라요. 그냥 추정한다. 반대 사실의 입증에 의해서 이건 이제 번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부가 귀화할 때 그 배우자의 소환 취득은 허용되지 않으나 과거에는 배우자의 소환 취득도 있었지만 이건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자녀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그런데 미성년인 사람만 되죠. 연령에 관계없이. 그래서 들었어요. 미성년인 자녀가. 그래서 이제 부 또는 모가 귀화가 신청할 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그 해설에 이제 미성년인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막 강제로 소환 취득이 아니라 그 미성년인 사람이 미성년인 자녀가 그러니까 신청할 때 함께 부 또는 모가 기하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아직 미성년이지만 자녀들의 이제 학교 문제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미성년일 때 또 남자인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은 또 군대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막 이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 또는 모가 국적 취득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함께 신청을 하면, 그래서 부 또는 모에 대해서 귀화가 되면 그때 이제 수반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안 하면 수반 취득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이제 그 성년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갑니다. 국적과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을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여 국내 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이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번에도 섞여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인 주민이 있고 해외에 이제 거주하는 전형적인 이제 재외국민이 있잖아요. 재외국민에 이제 우리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게 두 가지라고요. 해외, 전형적인 이제 해외 이민 간 사람들. 그 다음 이제 재외국민인 주민. 이제 이민 갔다가 되돌아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주민등록이 없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민을 간 사람들이고, 국내 생활에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성권, 피성권 이제 일체 인정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단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일체 이제 국정선거권,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다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정돼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재보궐선거 이렇게 포함되고,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만이에요. 아시겠죠? 임기 만료에 의한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런 거는 인정 안 돼요. 그리고 지방선거,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 이건 주민이 아니니까 인정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정돼야 되는 게 국민투표권이요. 국민투표권. 이건 이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인. 아시겠죠? 국민투표권은 이제 72조, 130조 2항 이거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외국민인 주민은 이민 가서 다 되돌아온 거야. 주민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여러분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단지 이제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여기도 일체 이제 소송권, 피소송권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줄줄이 불합치 결정을 하고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하고 동일하다. 다 인정돼요. 국회의원 선거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의원, 단체장, 뭐 피선거권 다 인정해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은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국내 고소 신고인 명부 제도를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인정했는데 아예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가지고 주민등록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거에서 이제 피선거권 다 인정이에요. 여러분하고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제한되는 거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여러분 동네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또 피선거 다 인정되죠. 국민투표권도 인정되고 여기는 이제 똑같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국적 선택권은 내 외국민 불문하고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아니죠. 국적 선택권이라는 게 자연권으로서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다. 복수 국적자가 이제 2개 이상 국적을 가진 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의 단일 국적을 가진 어떤 외국인이 뭐 이제 국적 선택권이 무슨 자연권으로서 헌법상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자, 넘어갑니다. 29번 국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자, 1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면 복수국적 보유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1년 안에 포기도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외국 국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하지 않고 지나면 우리 국적 상실이죠. 그런데 상실된 자가 1년 안에 그래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장관에 이제 신고함으로써 이건 이제 국적을 재취득하는 게 가능하죠. 이건 이제 신고하면 돼요, 신고. 그게 이제 그 10조 그 사망이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인지된 자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법무장관에 신고함으로써 자, 이것도 이제 신고만 하면 되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요 기간 내에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우리 국적 상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 명령을 또 하죠. 곧바로 상실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 혼인한 후 자 2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3년이 지나야 되죠.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할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가를 받을 수 있다. 혼인에 의한 것 이제 3년 이상 경과된 커플이면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반 기한은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되고, 간이 기한은 3년 이상인데 혼인에 의한 경우는 3년 이상 경과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2년, 1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적법은 이제 숫자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세요.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외국인이 귀화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국적법장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그런데 이게 위배되지 않다고 봤어요. 품행이 단정할 것, 품위 유지 의무,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적을 취득한 자, 그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죠. 그냥 그 취득한 때 대한민국적 상실입니다. 이건 이제 뭐 그 외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헌법 2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 정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 유지 또는 이제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 법률 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아니죠. 이게 꼭 이제 취득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취득뿐만 아니라 유지, 상실 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 관계, 그걸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까지 뭐 틀린 거고, 이제 4번이 이제 맞는 겁니다.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대한민국 국적을 그러니까 취득한 때, 그래서 이제 귀화 허가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수반해서 취득하는 거죠. 미성년인 이제 사람, 성년인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랬어요. 뭐 하해하고는 아니고. 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2번 보세요. 헌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번 언제는 독도 등을 중간적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배 간의 협정, 배타적 경제수를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는 직접적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맞죠? 한일 어업협정 사건이죠. 영유권 영해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각을 했었고, 근데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건 영토권도 헌법 소원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했던 거. 통일에 대한 기본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영토권은 이제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 그 다음에 니은번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벗어나온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보호된다. 여러분, 북한을 이탈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돼요. 외국 국적을 취득해버리면 그건 이제 이미 외국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탈 주민으로 뭐 보호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 니은번 알아두시고, 디귿번 헌재는 남북합의서 한민족 공동체 내부 특수관계를 기초로 합의된 공동성명이나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남북합의서의 채택 발효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죠?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제 공동성명, 신사협정, 죄악이 아니라고 본 거죠. 1번 헌법의 인적 적용법에 관련 우리나라는 부모의 양계 혈통지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맞죠? 부모 양계 혈통주의 또는 속인주의, 이게 원칙이고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적본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냐.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 국민으로 처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자, 요 부분들 다 이제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헌법의 인적 장소적 정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4번 지금 보세요. 여기도 이제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대일항쟁이 강제동원 피해 조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보상 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제외 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전형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탈북자. 근데 아까 이제 뭐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정되려면 이제 외국 국적을 이제 그 대신 취득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X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3, 4번 보세요. 국적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1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 혼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는 법무장관의 상담도 인정하는 경우에 거주 기간 주소에 관계없이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혼자서라도 원래는 이제 혼인 상태로 요건을 채워야 돼요. 혼인에 의한 간이기한은. 그래서 혼인한 지 3년 이상이 경과되면 1년, 3년이 안 된 경우 2년 이상. 근데 이제 혼인 상태로 부부관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유지되면서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뭐 가출해가지고 막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배우자를 위해서 이걸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혼자서라도 그 대신 남은 기간을 채워야 돼요. 거기 이제 기간, 주소에 관계없이 그랬는데 그냥 막 친정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애 키우겠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혼자서라도 남은 기간 2년 또는 이제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요건은 채워야 된다는 거, 기간은. 그랬을 때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꼭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도 이제 뭐 넘어갑니다. 거기 이제 나머지 질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5번 보세요.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몇 개냐 해가지고 다 맞는 거예요. 가번은 이제 조문이고 나번 대한민국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상 자연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수국적 이렇게 국적 특정 국적을 뭐 선택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답은 출생 당시에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적 취득하고 기본적으로 부모 양계 혈통주의 붙도는 뭐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장소는 따지지 않는다. 보충적으로 이제 속지주의인 거지. 라번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는 헌법상 행복조건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에 이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보세요. 옳은 것은 1번 평창올림픽 앞두고 아이스하키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기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특별기하잖아요. 특별기하의 경우는 이제 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이렇게 이제 보유한 자. 이게 이제 특별기하 사유가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또 공로가 있다든가, 보통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든가, 꼬맹이 이제 이런 이제 입양을 할 때. 근데 주소는 있어야 된다, 이거. 기간을 뭐 1년 이상 막 2년 이렇게 요구하는 건 없지만,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7조에 특별기하. 주소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그래서 1번이 틀고 2번 대한민국에 출생한 자로서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는 기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간이기하잖아요. 간이기하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붙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출생 또는 붙도는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출생. 이게 이제 간이기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주소 요건을 갖춰야 되는 간이기하에는 과거에 이제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거기 해설에 6조 있죠. 6조 간이기하 요건 2번 해설지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간이기하 거기 이제 세 가지 3년 이상 계속의 주소가 있는 자는 5조 1호 1호 2 그 5조 1 이게 이제 5년 이상 주소 요건 1호 2가 뭐냐면 이제 영주권 그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영주할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없었죠. 일반 기하 요건으로. 그게 여러분 이제 5조에서 1호 2가 들어갔어요. 1호 2가 아시겠죠? 그 국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없던. 그러니까 거기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거기 보면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했고 붙도는 뭐도 대한민국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런 경우는 3년 이상 주소 요건을 갖추면 일반 기하보다는 좀 간이한 간이 기하에 의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간이 기하 거기 6조에 있는 세 가지는 주소 요건만 기본적으로 완화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민법상 뭐 성년이어야 된다,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 뭐 생계유지 능력, 기본 교양 갖춰야 된다 이런 건 다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에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외국인, 성년인 이런 이제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이 돼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도 3년 이상 주소권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제 미성년, 아주 젖먹이, 꼬맹이, 젖먹이, 꼬맹이 참. 이런 애들이 진짜 순수한 그런 입양은, 특별기하에 해당돼요. 특별기하. 7조. 그래서 특별기하 7조 조문에 가보면 성년 입양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성년 입양. 왜냐면 이 성년 입양은 여기 간이기하 사유이기 때문에. 그 위에 7조 특별기하 그 7조 1항 1호에 있잖아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왜? 그건 간이기하 사유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 해석상 거기 1호에 해당되는 특별기하, 대표적인 게 꼬맹이들, 영유아인 외국인들 입양의 형태로 한국인인 부 또는 모의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 이제 입양을 통해서 특별기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사실 이제 국적법을 막 복잡하게 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안 내고 요번에 서울시도 그냥 일반기하 여권 5년 그걸 이제 3년으로 바꿔서 낸 거잖아요. 일반기하. 일반기하는 5년. 간이기하가 이제 3년짜리가 있고 혼인에 의한 이제 또 간이기하가 이제 2년, 1년. 특별기하는 그냥 주소만 일단 있으면 되고 기간 필요 없고 그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에 이제 위에 3번 지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의 주소가 없어도 그랬는데 자, 외국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법무장관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의 주소가 있어야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아시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 생활의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탈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거기 이제 이 조문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해설에 이제 14조거든요. 14조 이탈 요건 절차 해가지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했잖아요.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공관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뭐 자기 편리할 대로 이제 복수국적자 이렇게 쭉 행세하다가 그래서 이제 또 국내에서 아직 외국에 나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국내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편의적으로 그냥 뭐 쉽게 이탈하고 이런 것들을 제한한 그런 이제 규정으로 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그런 자들이 이제 이탈하도록 이탈의 자를 좀 제한한 규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원정 출산 같은 경우 있죠. 모가 그러니까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돼. 이런 경우는 서약을 뭐 전형적인 복수국적처럼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도 이런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뜻을 이렇게 신고할 수 없어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복수국적 이렇게 이제 보유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5항이 이제 5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5번 지문이 근데 쉬운 거야. 지금 3번이나 4번 지문이 조금 이제 그래도 어려운 지문에 속하고 조문 중에는 5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가 주소했는 자 귀화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이제 혼인에 의한 간이기하죠. 3년이 경과 안 됐으면 2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되고 자, 이 정도면 좀 어렵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8번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국민인 배우자 적법하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더라도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3년 이상 지났더라도 1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외국 국적 포기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는 법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건 이제 신고입니다. 신고.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실한 자가 1년 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외국인이 취득했으면 1년 안에 이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든가. 그거 10조거든요. 이게 10조. 근데 이게 이제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적을 어렵게 취득했는데 상실됐어. 근데 그 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잖아요. 이게 재취득에 관한 거예요. 이건 신고하면 돼, 신고. 또 허가받고 이게 아니라 신고. 자, 이거는 알아둬야 되죠. 이 조문. 국적법 11조 이거 알아둬야 돼요. 신고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3.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 출생한 자,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정 출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복속자가 됐다. 이런 경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해야 돼요. 현역이건 보충역이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건 그러면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병역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는 이탈을 못 한다. 아시겠죠? 12조 국적법 12조와 관련된 것도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 국민에 누릴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없는데 양도할 수 있는 것은 3년 안에 양도해야 된다는 거.